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이죠. 케어 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보여주기식 독서와 진짜 독서의 품격이라는 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정말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책 읽는 모습까지 SNS에 이렇게 전시하는 풍경들, 아마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셨을 거예요. 네, 말했어요. 저도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른바 퍼포먼스형 독서 현상. 이게 도대체 왜 나타났는지, 또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그리고 김영래 편집장님이 칼럼을 통해 던지는 진짜 독서의 의미는 뭘까? 이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칼럼 첫 부분부터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요즘 SNS,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책 읽는 모습 찍어서 올리는 현상들, 예쁜 카페 창가라든지 공원 벤치, 아니면 지하철에서 책 딱 펼치고 찍은 사진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분위기 있는 사진들이 많죠. 근데 영국 인디펜던트의 올리비아 패터라는 기자가 이걸 퍼포먼스형 독서, 영어로는 퍼포머티브 리딩이라고 불렀다면서요. 네, 퍼포먼스형 독서. 그러니까 책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 읽는 나의 이미지, 그 모습 자체가 더 중요해졌다는 그런 의미겠죠? 맞아요. 패터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원래 책이라는 게 사실 내면을 쌓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책을 읽느냐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독서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조용한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공적인 자기 연출, 셀프 브랜딩의 수단으로 변모했다는 거죠. 자기 연출이요? 네, 그냥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서 나는 이런 지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야. 혹은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메시지를 막 밖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소비된다는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취향 선언 같은 거죠. 아, 칼럼에 나온 그 인스타그램 계정? At Heart Does Reading? 이거 보면 좀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책 읽는 멋진 남성들 사진 올리는 계정인데 팔로워가 130만 명이 넘는다니. 와, 진짜 대단하죠. 130만 명이요. 네, 정말 많네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고전이나 철학서를 끝까지 다 읽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이미지, 그 자체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이미지가 핵심인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전이나 철학서, 아니면 표지가 되게 멋진 책 있잖아요. 그런 걸 들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뭔가 지적인 느낌, 세련된 느낌, 깊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독서마저도 우리가 이 SNS 공간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보여줄까, 남들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는가 하는 더 큰 차원의 자기 표현 전략의 일부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랄까, 시각적으로 소비되는 이미지 경쟁에 독서도 합류한 셈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과시욕 이런 걸 넘어서서 실제 경제 현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전 되게 놀라웠어요. 경제 현상이요? 네. 유럽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빈티드 자료를 인용했더라고요. 2024년에 중고도서 시장 규모가 10억 6천만 파운드래요. 10억 6천만 파운드? 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조 8,550억 원.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막 낡은 위대한 개츠비나 오래된 펭귄 클래식 시리즈 같은 책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절약이나 환경보호 이런 이유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죠. 중고니까 싸고 또 환경에도 좋고. 그런데 칼럼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중고책을 찾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인 이유일까요? 혹은 낡은 책의 표주가 주는 세련된 이미지 때문일까요? 이 질문이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그 낡은 표지가 주는 빈티지한 멋. 네, 맞아요. 실제로 SNS 같은 거 보면 좀 빛바랜 표지의 책들이 되게 지적이고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를 내는 소품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네네,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보다는 그 겉모습, 그 외형 자체가 일종의 문화 자본, 컬처럴 캐피털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기능하는 거예요. 문화 자본?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 같은 경제적 자본 말고도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취향, 뭐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 나는 이런 고전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산이 된다는 거죠. 아, 마치 좀 희귀한 빈티지 LP판이나 오래된 카메라 같은 걸 모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책에 담긴 어떤 지식이나 이야기의 가치보다는 그 책을 내가 갖고 있고 이걸 보여줌으로써 얻게 되는 상징적인 가치. 그러니까 소위 있어 보이는 효과. 거기에 더 주목하는 현상인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클 텐데요. 어떻게 보면 지식과 사유의 매개체였던 책이 점점 더 그냥 시각적인 어떤 오브제, 패션 액세서리나 인테리어 소품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책뿐만이 아니라 그 책 읽는 공간까지 연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아, 리딩 누크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영국의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말하는 리딩 코너나 코지 북스페이스. 폭신한 쿠션 놓고 햇살 잘 드는 창가에 만들거나 아니면 벽을 좀 움푹 파서 만든 공간, 알코브라고 하죠. 네, 알코브. 심지어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감성 조명까지 딱 갖춘 그런 공간들, 요즘 인테리어 잡지 보면 꼭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이. 그렇죠. 유행이죠. 솔직히 근데 저런 공간이 정말 책에 몰입하려고 만든 건지 아니면 책 읽는 나를 연출하기 위한 어떤 무대 세트 같은 건지 좀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책 읽는 행위 자체가 점점 더 정서적 무대 장치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정서적 무대 장치? 네, 실제 독서를 통해서 얻는 깊이 있는 사유라든지 그 몰입의 경험,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아늑하고 지적인 공간에서 책을 읽는 감성적인 사람이야 하는 그 이미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남들에게 보여주고 공유하려는 욕구가 커지는 거고요. 결국은 또 보여주기네요. 그렇죠. 책이 내면 성찰의 도구에서 점점 감성 표현의 소품으로 그 역할이 좀 축소되거나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독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뭘까?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죠.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은데 그래도 이 현상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칼럼에서요. 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네, 그 올리비아 페터 기자가 오히려 요즘처럼 글자 해독 능력, 뭐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거보다 이미지 소비가 훨씬 더 우세한 이런 포스트 리터러시 시대에 사람들이 다시 책이라는 매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그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설령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책을 펼쳤다고 해도 일단 그 손끝에 스마트폰 화면 대신에 책장이 놓여 있다는 그 사실 자체, 거기에 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 의도가 뭐였던지 간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재밌어요. 그냥 단순히 보여주려고 책을 들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는 다른 종류의 자극을 주거든요. 다른 종류의 자극이요? 네, 스마트폰 보면 끊임없이 알림 뜨고 막 현란한 시각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종이책은 그냥 종이 위에 고정된 글자를 눈으로 쭉 따라가는 경험이죠. 아, 칼럼에서도 언급됐지만 영국에서 여러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종이책을 읽을 때 뇌파가 좀 더 안정되고 집중력도 높아진다? 이런 결과도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지식 습득 이걸 떠나서라도 그냥 종이책을 읽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좀 디지털 기기에 지친 뇌를 쉬게 하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뭐 종이의 질감이라든지 책장을 넘기는 소리, 잉크 냄새 같은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기가 주는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자극과는 다른 종류의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책은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를 넘어서 너무 과도한 자극에 시달리는 현대인들한테 일종의 정신적 쉼터 또는 정신 재조정 도구로서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비록 보여주기였을지 몰라도 그 경험이 뜻밖의 어떤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인 거죠. 칼럼이 또 젊은 세대의 이런 트렌드랑 좀 대비해서 시니어 세대의 독서를 조명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많았어요. 아, 시니어 세대의 독서. 네.
젊은 세대가 책을 약간 패션 아이템처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면 시니어 세대에게는 독서가 여전히 삶의 지혜를 얻고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성찰의 과정이다. 이런 분석이었죠. 네, 맞아요. 특히 그 구절, 시니어 세대는 지식을 소유하는 세대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사유하는 세대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독서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걸 넘어서요. 자기가 지나온 삶의 궤적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현재 자기 모습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재구성하고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재구성, 재해석. 네, 특히 은퇴 후에 맞이하는 시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너무 빨리 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소외감 같은 어려움 앞에서요. 독서는 능동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떤 정신적인 자율성을 지켜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막 SNS 피드 넘기면서 다른 사람들 화려한 일상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대신에 책 속 문장들하고 조용히 대화하면서 오롯이 진짜 나하고 마주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 이게 핵심이죠.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 이런 성찰을 통해서 삶의 여러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 칼럼에서는 이걸 정신의 복원력이라고 표현했던데요. 네, 정신의 복원력. 네, 그걸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젊은 세대의 보여주기식 독서와는 좀 결이 다른 깊이 있는 성찰과 연결되는 독서의 고유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보여주기식 독서라는 게 어쩌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그 인증 문화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인증 문화요? 예, 뭐 먹는지, 어디 여행 가는지, 심지어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봉사활동 같은 조언이라는 것까지도 다 SNS에 올려서 타인의 좋아요나 댓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든 찍어 올리죠. 독서마저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하지만 칼럼에서 지적하듯이 책 읽기의 본질은 사실 그와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침묵의 미학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했던 것 같은데요. 네, 책장을 넘기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인정이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활동이니까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잠시 잊고 있었거나 잘 사용하지 않아서 무뎌졌던 사유의 근육을 다시 깨우고 단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시니어 세대에게 독서가 정신의 복원력을 되찾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 부분은 정보가 너무 많고 끊임없이 연결돼서 피로를 느끼는 현대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네요. 물론입니다. 비록 보여주기식 독서가 좀 피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책이라는 물리적인 매체에 이끌리고 그걸 손에 든다는 사실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것이 더 깊고 의미 있는 독서로 나아가는 첫걸음,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책을 손에 든 이후의 태도와 경험이겠죠. 네,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종이를 들여다보는 행위. 인공지능이 막 추천해주거나 요약해주는 정보가 아니라 한 인간의 깊은 사유와 감성이 녹아있는 글을 직접 읽는 경험.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독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이자 시니어 세대가 지켜왔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일 수 있다. 이 칼럼의 메시지가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책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책을 어떤 태도로 마주하느냐겠죠. 단순히 나를 드러내기 위한 소품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을 채우고 성찰하며 성장하기 위한 양식으로 삼을 것인가? 칼럼의 마지막 문장처럼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가 아닌 채워가기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 보여주기식 독서와 진짜 독서의 품격을 통해서요. 퍼포먼스형 독서라는 흥미로운 사회 현상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진정한 독서의 가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탐색해봤습니다. 책이 때로는 패션 아이템이나 감성 소품처럼 소비되는 세태 속에서도 여전히 책을 손에 든다는 그 행위 자체에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네요. 맞습니다. 그 책 한 장을 넘기는 고요한 순간, 우리는 소란스러운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 진짜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책을 집어들 때 당신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무엇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독서는 당신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